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집 투자 정석 2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TV를 트신 분들이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2부부터 또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투자 정석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내일 시장 대응까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접수 방법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빠르게 받아보시려면요. 02-786번에 1022번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참여 방법 013-3366번에 8200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있죠.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오른쪽 또는 하단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참여 방법 모두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방송 참여하시고 성공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집 투자 정석 2부 어떤 분들과 함께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MTN 대표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은정보위원님 그리고 명성욱 위원님 옆에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휴일에 또 이렇게 두 분 전문가님들과 함께해서 또 영광입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은 하루 쉬었고 내일부터 다시 치열하게 전략 싸움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어떤 섹터와 종목을 봐야 될지 특히 더 쉬어가면 더 고민이 됩니다. 두 어드바이저님께 힌트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섹터보다도 뭐 시장 전체 한번 그림부터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5월달 들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좀 이제 펄랍돼서 가고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또 일부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시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힘든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부터는 우리가 좀 좋은 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5월달 뭐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sell in May. 예, 5월달은 주식을 팔고 쉬어라.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바이하는 그런 사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것을 월 초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5월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늘 뭐 뉴스에서 어떤 뭐 경기 지표, CPI가 어떻고 금리가 뭐 올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집합체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예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왜 5월달 하반기는 뭐 5월 하반부라고 그 표현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이제 먼저 상승이 일어났죠. 예, 그러면서 좀 쉬고 있어요. 코스피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예, 역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5월달 양봉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는데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코스닥이 될 거예요. 그럼 코스닥이 왜 기회인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코스닥은 이게 지금 주봉인데, 뭐 지난주까지, 지난주 음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목요일 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요일 이 거래일이 남았잖아요. 이 거래일 또한 양선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한번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이건 그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월봉을 보게 되면 저는 왜 이제 코스닥에 더 기회라고 보냐면 항상 저는 주식을 30년 넘게 했는데
옆에 계신 명성님도 굉장히 또 캐리어가 대단하셔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저는 항상 내렸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보십시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월봉에서 지금 양봉이 나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음봉이거든요. 왜 음봉이 났을까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4월 달에 크게 흔들었던 자리, 이 밑골이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커버해요. 그래서 5월 달 양봉이 얼만큼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 일단 뭐 제가 하나 콕 집어서 섹터를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 전력 인프라에서는 저는 이제 뭐 소형 원전, SMR 쪽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또 우리가 IT 쪽에서는 반도체 플러스 이제 그 폴더본 폴 관련주 그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조은정모 의원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 30년의 업력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늘 주식에 진심이시고 또 즐기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5월에 중앙에 도는 시점인데 먼저 시장 전략을 점검을 해주셨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거래일은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반도체라던가 여러 가지 섹터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콕 집어서 원전을 좀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전을 볼 때는 이제 저는 이게 특집 방송이잖아요. 매크로한 관점,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해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시황 설명에서 잠깐 빠진 게 있는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예요, 종가 기준으로. 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하고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5월 달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물론 뭐 저는 반도체는 작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뭐 모든 뭐 증권방송 보면 반도체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선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전을 지목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왜 이제부터는 원전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I가 패러다임 시프트의 가장 탑 여기에 있는 정점에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러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이 많이 소모되고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 소위 말해서 뭐 전선이라든가 변압기 그런 쪽이 많이 올랐어요. 또 최근에는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다 뭐 GNC 에너지가 상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 결국 AI가 쏘아오는 모멘텀이 바로 전력 인프라다, 반도체에 의해서. 그래서 좀 보게 되면은 일본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서 반도체 신규 그런 공장 증설이 붐을 이루고 있고, 사실 인공 그런 AI가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할 때 있잖아요. 텍스트로 검색하는 그 전기 먹는 거하고, 소위 소라 나오는 이미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챗 GPT, 쉽게 해서, 그거하고 할 때 있죠. 전기가 10배 먹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그 검색만 하더라도. 근데 그걸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 먹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2026년까지 전력 소모가 2배 이상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이제 그 설비 노하우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얼만큼 전기를 많이 먹느냐. 물론 현재 기존에도 전통적 데이터 센터가 가장 전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을 보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채굴할 때 들어가는 암호화폐, 이거는 전기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대 그 아주 조금에 불과했던 바로 AI 데이터 센터 전기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 인프라 체계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변압기가 있고, 뭐 국내 기업들에서는 뭐 이거 대장이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업, LS일렉트릭, 재룡전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를 운반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전선이잖아요. 그래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뽑았죠. 그러면 또 전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반드시 구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풍산이라든가 대창, 이구산업 이런 것들이 시세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제가 추가해서 팁을 드린다면 구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보여야 될 소재 쪽은 다는 뭐냐면 저는 알루미늄으로 봅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예, 변압기, 전선, 탑픽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이건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10월 26일 날 아침 방송 또는 낮 방송에서 추천드렸는데 한번 300% 가까이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저는 효성 중공업 같은 걸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덜 올랐고 이 회사 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은 변압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ESS를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원전도 말씀드렸지만 왜냐면은 이런 이제 석탄 같은 건 바로 우리가 떼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바로 공급할 수 있지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풍력 같은 경우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컨스탄트하게 전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삼성 SDI가 있고 그런데 효성 중공업은 벌써 이미 상당 부분 글로벌하게 이 변압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일렉트릭 많이 올랐죠.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SML도 보자. 그래서 SML은 사실 일반 대형 원전보다 굉장히 그 스몰 사이즈잖아요. 한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단축되고 일반 원전보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래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높이도 제 키보다 약간 큰 한 2m 30. 사고 우리나라는 참 일이 좀 예민한데 1만 불이 1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는 참 뭔가 이게 잘 엮여가는데 아니고 원전 재가동 및 신규 건설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할 때는 현인들, 시대를 앞서가는 빌 게이츠 보셔야 돼요. 빌 게이츠가 왜 오픈 AI에 그 지분을 49% 가지고 투자를 했을까요? 다 이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면 테라파워 비상장인데 이 회사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뉴스케일 파워가 있어요. 샘 울트만 있습니다. 뭐 이 친구는 뭐 이런 잘 아시는 핵융합 발전 뭐 그런 데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이 에너지 관련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바로 SML도 뉴스케일 파워 여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년에 전기를 한 1조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력로가 그래서 얘들은 아예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인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서 뭐 원전 주기기 설계제 탑픽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잃어버리는 하여튼 5, 6년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는 뭘 하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가스 터빈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가스 터빈을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한전 다 아실 겁니다. 현대건설하고. 이따 말씀드렸죠.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우진 자회사인데 원전 계측 설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것도 제가 3월 4일 날 뭐 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한 뭐 7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늘 공부하시면서 많이 오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는 어떤 말씀을 시황전에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선주, 변압기 이때는 이제는 수익 나신 분들 그로 뒤늦게 따라만 뻗은 일정을 수익 실현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라는 이런 거예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다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일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막 이렇게 부명될 때는 그때는 매도해야 되는 거고 저는 원전은 긴 안목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변압기, 전선주, 구리주 참 많이 그리고 잘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곳을 먼저 바라볼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패러다임이 바뀌는 쪽으로 먼저 걸음을 옮겨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원전을 좀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명성홍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겠죠. 어떤 섹터 볼까요? 예, 우리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휴무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간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면서 구자가 아주 풍성하게 되는 그런 한 해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좋은 정모님께서 너무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서 아니 이렇게 다 버리면은 내가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명사회잖아요. 문명사회에서 이제 과학의 진보된 발전, 여기에서 지금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것은 당연히 AI 산업이죠. 가령 이제 자동차 산업은 특정 산업 섹터에 국한이 돼 있고 또 바이오도 또 국한이 돼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AI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각 모든 부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AI 섹터는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AI의 성장으로 그동안에 이제 뭐가 잘 올랐냐? 반도체가 사실은 돌아가면서 다 올랐죠. 처음에는 이제 메모리 쪽에 고대역폭, 그래서 고대역폭의 뭐 선수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하이닉스가 가장 지금 선두주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이 친구들의 주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역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CXL, PIM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계속 오르다가 이제는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온 디바이스, 휴대폰 하나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섹터가 또 반전의 모습. 그리고 한때는 또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런 식으로 반도체 공정 과정의 제 분야들이 좋으면서 반전이 전개됐고요. 여전히 반도체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약간 고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아까 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이런 미국의 반도체 전반의 기업은 4월에 조정받고 지금 전부 다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는 이제 5월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전력, 반도체 이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다시 또 반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섹터별로 다 돌아가면서 이제 전력 반도체까지 또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AI의 성장, 결국 반도체의 성장은 AI의 성장으로 촉발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AI가 성장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AI는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특수 기관도 그렇고 데이터 싸움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확충, 이미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존의 천문학적인 빅데이터 투자,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인프라 해가지고 전반의 종목군들이 아주 잘 오르고 지금도 잘 오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주객이 좀 전도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메모리의 다양한 부분이 회자가 된 것은 결국은 빅데이터, 어떤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컴퓨터에 잘 기본적인 거는 아실 것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느려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메모리 사양이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에 대한 분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데 전력 인프라가 뭐예요 도대체? 경부고속도로는 뭐 하는 것이고 공항은 뭐 하는 것이고 항만은 왜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프라잖아요. 사람의 이동, 물건의 이동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위해서. 그러면 전력 인프라는 도대체 송배전 설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게 전기를 옮겨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원천 소스인 전기와 원천 소스인 AI는 죽을 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반전이 전개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이걸 생각해야죠. 지구촌 빅테크라고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AI에 올인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단 기본이죠. 그런데 빅테크 기업 전부 다 미래 성장 산업의 기본 툴은 무엇이냐? 전기의 기본 툴은 무엇이냐? 친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니까 태양광 또는 풍력 또는
지금 우리 원전 지금 조은정 어머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의 섹터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AI에서는 최근에 이제 막 본물처럼 나오는 게 애플의 이제 시리 다음 달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엊그제 오픈 AI의 챗 GPT 40이라고 하는데 40은 아니고요. 4.5라고 얘기를 합니다. 4.5고 알파벳 5고요. 1, 2, 3, 4, 4.5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이 바로 그 다음날 AI 비서 아스트라를 발표합니다. 이제 AI의 본체,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반도체, 니들이 좋은 부품을 만들었고 내가 전기를 많이 소모하니까 데이터 센터에 전력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에너지 산업, 친환경 산업, 그리고 AI 본연이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I 전 섹터, AI 의료부터 시작해서 AI 언어, 영상 또는 산업 전반의 흐름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은정보위원님의 원전 섹터 지켜보자라는 패러다임 시프트부터 지금 명성홍 위원님께서는 AI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빨려 들어가서 이 코너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스스로 정신을 좀 부여잡게 됐습니다. 종목을 저희가 또 들어봐야겠죠. 관심주들 각각 들어보면 좋을 텐데 조은정보위원님께서는 원전 지켜보자,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 쪽 우리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관심주로서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원래 이게 순서가 말미암은 건데 먼저 털고 가나요? 예, 먼저 털고 갑니다. 그럼 시시해서 따라하면 어떡해요? 농담이고요. 네. 네, 뭐 세트로 가는 게 좋죠. 보통 이제 진행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그 원전 하게 되면은 사실 큰 종목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제가 이제 가스 터빈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름 좋아하는 종목이 있답니다. 예, 바로 우진 엔텍이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요, 우진이라는 그 회사 다 아시죠? 예, 거기에서 지분 한 41%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진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 계측 설비, 시운전, 그런 정비, 예, 그런 것들은 하는 회사인데, 사실 우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같은 거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또 해체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굉장히 실적도 좋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상장한 회사라서 아직 일부기 실적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2022년 매출이 374억에 영업이익이 58억,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480억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소형 SMR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참 우리나라 좀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 같은 데 있잖아요. 몇 기 짓는 줄 아세요? 걔들 한 40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고 계속 짓고 있어요. 프랑스도 포기했다가 다 짓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이 패러다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파주에 가면요. LG U+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AI 축구장 9개를 져요. 그러면은 지금 여름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블랙아웃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차피 SM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당장 오르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사실 HD 현대 일렉트론도요. 제가 10월 26일부터 300% 올랐잖아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랑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게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SM을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확장,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바로 차트라는 건데 저는 차트 신봉자는 아니지만 차트라는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 거든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죠. 상승 다음에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잡은 것은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많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쭉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윗방이 됐든 아랫방이 됐든 방향을 틀 겁니다. 주봉을 보셔도 여기서 내린다 해서 크게 음선 자리는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또 외국인 기관들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종목 좋아하실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몰캡 좋아하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G2 파워도 있고 뭐 서정기지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진엔텍을 좋아합니다. 한 뭐 29,000원 정도 뭐 좀 올라서 아쉬움이 있지만 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는 무리없겠고요. 단기적으로 33,000원까지는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자리다.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앞서서 이 원전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인 산업의 동태까지 짚어주셨던 조은정무 위원님이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우진엔텍 지켜보면 좋겠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현재 가격 전략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성욱 위원님 관심주도 들어봐야겠죠. 장이 열리면 저희가 어떤 종목 지켜보면 좋을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AI 전반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빅테크 기업의 대표 기업인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구글, 또 오픈 AI 이런 데에서 이제 AI 비서 관련 이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지금 출시되는 상황이니까 AI 전반의 주가들 최근에 이제 보면 브리지텍이라든지 또는 한글과 컴퓨터, 기타 이제 뭐 토마토 시스템이나 이런 아주 급등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AI 쪽에 전방위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조은정님보님하고도 작년에 방송할 때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추천하고 소개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조은정님이 루닛이나 뷰노 또는 JLK, 이게 이제 AI 의료 쪽이잖아요. 작년에 템베거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장기간 조정을 받고 최근에 JLK가 저점에서 60% 정도의 상승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면서 전방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AI 쪽에 소개할 종목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딥노이드. 이 딥노이드는 AI 의료 쪽에 있는데 지금 딥노이드가 앞으로 의료분, 뇌동맥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AI 의료 부분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 산업의 조금 문제점들이 뭐냐면 실적이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의료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의료가 있는 게 아니고 언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기타 산업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딥노이드는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의료에서 이제 슬슬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AI 보안 또는 AI 산업에는 뭐 여러분 2차 이제 전기차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이런 전방위 산업에 골고루 영역을 펼치고 있어서 딥노이드가 앞으로 상당히 주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딥노이드는 상승 초기예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에는 주가가 약간 완급 조절을 보이면서 전개될 것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딥노이드의 지금 주가의 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으로 좀 길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2,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갔던 모습이에요. 2,000원대에서 16,000원이면 대략 한 7-800% 이 정도 시세를 줬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조정의 모습. 월봉으로는 이제 첫 번째 양봉이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고요. 일봉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AI 전반의 주식들이 너무 힘듭니다. 많이 빠졌어요. 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근래 일주일 한 열흘, 넉넉 잡고 열흘 전후로 이쪽 저쪽에서 한 종목씩 엄청난 거래를 분출시키면서 주가의 반전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어라든지 AI 비서 관련 빅테크들의 이런 소프트웨어 발표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한둘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쪽 AI 관련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딥노이드는 이제 상승 초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혀 우려할 사안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땡큐 하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가는 8,780원. 목표가는 뭐 일단 소박하게 12,000원으로 잡겠습니다. 12,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한 10% 조금 넘는 7,500원 선으로 해서 주가 밀리면은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전략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성호 의원님께서 공개해 주신 종목 바로 딥노이드였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바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AI 섹터 내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딥노이드인데 그중에서도 AI 의료 섹터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딥노이드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집 투자 정석 2부 잠시 후에 본격적인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집 투자 정석 2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저희가 전화로 상담 접수를 받아놨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따로 되지 않아서 문자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6,150원에 비중 10% 실려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장에서 세명전기가 6%가량 빠지면서 마침 딱 시청자님의 매수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세명전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조은정 위원님 한번 봐주시죠. 요즘 삼형에 전기, 전선 그럴 때 다 같이 이제 덩달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사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주식을 할 때 좀 냉정한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세명전기가 있는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크게 회자가 안 됐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전기, 전력 인프라, 전선 그런 걸 붐을 타고 함께 상승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 유추해 봅니다. 세명전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송 배전할 때 이제 거기에 보면 브라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속 제품을 한전에 납품하면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거리를 가지고 개발한다는 문의를 가지고 올랐습니다. 바로 초고압 직류 전송기를 한다. 좀 어렵죠? HVDC라고. 그걸 만든다 해서 함께 이제 덩달아 올리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높게 안 잡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 지금 전선주를 그때 월요일부터 자꾸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뉴스에 많이 회자되고 많이 오르고 그랬을 때 야, 나만 이거 소외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걸 안 사면 꼭 바보 같아? 그런 좀 풀리시한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이제 포모션 드림이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개투자들이 그때 몰입을 한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매매를 해요. 그럴 때는 저는 매도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저항 세력이 돼야 되고요. 아까 제가 원전도 글쎄 얼마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기호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차트를 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PER이 몇 71배예요. 이렇게 이 회사가 HD 현대 일렉트론처럼 미국의 변압기 2028년까지 이미 다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런 게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꼭지예요. 여기서 지금 20% 이상 빠졌어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관성의 법칙에서 움직이고 재료를 만들면서 오르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면서 이평선 이격을 메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종목은요. 일단 여기 꺾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빛과 그림의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내일 반도체가 오른다. 얘들이 계속 더 오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시소거든요. 우리 옆에서 헤어네크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저도 오늘 기분이 좋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갭 상승한 건 조금 메워야 되고, 일단은 이거 다 매도하시고요. 다음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5,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중반대까지 그때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일단 매도 이건 제시해 드릴게요. 예, 세명전기 지난 화요일 마감 종가와 똑같은 매수가를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 현재 PER을 보게 되면 70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도를 일단 하셨다가 다음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5,000원대 중반쯤에 자리를 할 때 재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바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세요. 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스텍시스 예, 코스텍시스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11,150원에 20%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수익권에 머물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특히 화요일장에 15%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텍시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이게 전기 반도체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총이 적다 보니까 화요일 날도 등락폭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예. 앞으로 목표가는 얼마로 보면 되고 손절가는 얼마로 보면 될까 해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예,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지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가면 좋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코스텍시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 라인 잡아보면 좋을까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명성욱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까 저기 11,150원에 몇 %라고 그랬죠? 20%입니다. 20%요? 예, 적당히 지금 잘 사신 것 같고요. 요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반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코스텍시스는 아마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 거예요. 전력 반도체죠. 근데 이제 이 반도체들 전반이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뭐냐면 열에 대해서 지금 AI 성장으로 뭐 데이터 센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열을 갖다가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 유리 기판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이고 코스텍시스의 전력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반도체 칩하고 기판 사이에 열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업 내용은 상당히 무난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 섹터,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150원에 사서 지금 13,320원입니다. 2,000원 정도 올랐죠. 2,000원이면 한 18% 정도 지금 수익이 나는데 손절은 안 되고요. 익절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월요일 날 주가가 상승의 모습 14,800원대가 고점인데 14,800원대 이상 오르면 최소한 50% 정리하시고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 주가가 밀리더라도 한 12,000 잠시요. 종가 시초가 12,500원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이 나올 것이다. 근데 단기 급등에 따른 추가 상승이 나오면 약간 과열기를 보이는 거니까 전고점 부분 14,800원대에 올라가면 50% 정리, 그리고 12,5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조금 더 나머지는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코스텍시스 저희가 전화 상담해 드렸는데요. 전고점 14,800원대 기억하시면서 절반 정도 정리를 해보시는 전략, 그리고 12,500원까지 조정 나오면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현명한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많은 종목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블랙로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YC 5,100원의 매수가 갖고 있고 비중 5%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YC가 지금 현재 가격이 16,380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고민이기 때문에 매수가 한 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YC가
16,100원대라고 이야기를 일단 해본다고 한다면 YC 어떻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매수가보다도 이 종목의 비전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유튜브 종목 상담 블랙로즈님께서 남겨주신 YC 조은정 의원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좀 어렵죠? 네, 요즘 뭐 장미가 또 많이 피던데. 그러니까요. 블랙로즈님 좀 특이하시네요. 어찌됐든, 글쎄, 5,100원에 매수했으면, 이게 서프라이즈인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전화기라도 다시 하겠는데 유튜브니까 예. 5,100원 제 서프라이즈예요. 되게 지금 그러니까요. 3배 이상 났으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그 같으면 5,100원을 전제로 해서, 근데 비중이 5%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좀 꾸준히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모든 TV 그 방송 프로그램 출연해서 저는 여러분께 늘 뉴스라는 거 퍼날리지 않습니다. 실전 우리가 뉴스 나오는 것들을 섭렵해서 대응하는 거하고 실전 내가 매매를 어떻게 잘해서 수익을 취할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도 처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에요. 그래서 난 좀 5,100원에 사셨다고 그래서 최근 건 아니신 것 같고 아주 오래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인고의 나날도 보내셨고 그 결실로 지금 이제 건 구간인데 오래되면 될수록 그 확률적으로 수익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몇백 프로 그것은 잊고 있다가 잊고 있다가 나는 분들 네. 실전 그러니까 저 실전 매매를 중심으로 매일 매매하면서 몇백 프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잊고 있다가 정확히 말씀하셨네. 근데 어찌됐든 이럴 때가 바로 맥점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 제가 또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양양한 패턴에서 바로 우리가 어제 공략에서 이것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한 15%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음봉에서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VI까지 발동 나왔죠. 근데 5%라면요. 제가 만약에 비중이 5,100원에 매수해서 비중이 20% 30% 된다. 저는 무조건 여기서 절반은 매도하시라고 합니다. 다만 5%니까 어찌됐든 아까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고 더 있으세요. 다만 2만 원 근처에서는 그때는 전량 수익 실현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이 월봉이거든요. 이 차트는 절대 못 쓰기예요. 이렇게 계속 슈팅이 나오고 이 빨간색은요. 아이고 저를 이 종목 가지고 계시면 분할 매도하세요. 자꾸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전선주가 바로 이런 시그널이었거든요. 참고하시고 하여튼 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좋은 정보님께서 블랙로즈님께서 남겨주신 YC에 대한 고민 깔끔하게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유튜브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EIP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종목 상담 요청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카카오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14%가량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매수가가 13만 원이시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화요일장 마감이 46,650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13만 원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명성 의원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갖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카카오를 14만 원에 사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문의하신 분은 마음이 상당히 지금 불편하죠. 지금 14만 원에 4만 원, 절반도 더 빠진 이런 모습입니다. 또 14만 원이면은 대략 몇 년 전, 한 3년 전 2021년에 들어가신 걸로 보여요. 지금 2024년입니다. 3년 동안 카카오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이거 팔아버리세요. 이러면은 아주 문의하신 분 굉장히 또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차피 3년 갖고 있었다라면 기업을 보고 또 손해나면 잘 팔지 못한다든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카카오의 최고점은 17만 원대였어요. 물론 그때는 주가가 텐베거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17만 원일 때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7만 원일 때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외국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너무너무 좋다, 베리굿이다, 20만 원, 21만 원 올라간다, 17만 원대 사라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한 두어 달 17만 원대 있다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카카오는 성장 산업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카카오나 네이버, 요즘 뭐 네이버 얘기하면 저 일본 애들이 자꾸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아무튼 카카오 네이버는 과거에는 성장의 대명사. 그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 성격이 됐죠. 이번에 실적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4만 원까지 빠져서 이 카카오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3년 이상 기다려 손해봤다라면 비중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비중이 제가 한 14%로 알고 있거든요. 한 30% 채우세요. 3년 정도 투자했다라면. 이제부터 마이너스 나올 때마다 농사 짓는다는 심정으로 조금씩 물량을 사면은 이런 기업은 반드시 반전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일단 물량을 현재 갖고 있는 물량만큼 더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전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입니다. 힘내시고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카카오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심정으로 비중을 한 30%까지 빠질 때마다 모아가 보자라고 명성욱 위원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저희 문자 상담만 한 건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정보 위원님, 우진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네요. 네. 매수가는 8,600원이고요. 비중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40%인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비중부터 말씀하면 절반 정도 줄이시는 걸 전략을 권해드려요. 근데 우진이 아까 제가 우진엔텍하고 사촌이기 때문에 뭐 우진엔텍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역시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고요. 아까 그 기업 내용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격 전략 간략히 제시해 드릴게요.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9,066원인가요? 그러니까 뭐 큰 격이다. 다만 비중은 좀 줄이시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바로 9,500원의 저항이에요. 예. 그 다음 저항은, 예, 10,000원대까지 좀 열려 있는데, 이거 돌파하면 슈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진보다는 우진엔텍을 좋아하니까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매끄러하게 월봉 보셔도요. 기술적 분석 못 속인다고 그랬죠. 이거 월봉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또 좋은정보 위원님께서 우진엔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촌격인 우진 또 종목 상담이 마침 들어왔습니다. 일단 비중은 좀 높은 만큼 비중은 절반 정도로 좀 축소해 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오늘 투자정석 2부 또 이렇게 상담 가열차게 달려봤습니다. 방송 후에 또 두 위원님들 쉬지 않으시고 무료 공개 방송 여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한마디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정보 위원님, 네. 저희 또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명성욱 위원께서 AI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AI에서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려서 정말 6번 상한가간 SP 소프트가 있습니다. 아침 방송 아주 적중해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그에 이어서 이제 저는 5월 하반부는 또 한 번 기회라고 보거든요. 갈 수 있는 종목이 또 뭘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야심차게 발굴한 또 유망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분들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좋은 팁 받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정보위원님의 유망 종목 또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명성욱 위원님 공개 방송에서 또 좋은 내용들, 알찬 내용들 들어볼 수 있죠? 예, 좋은정보위원님하고 똑같이 좋은 정보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 되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명성욱 위원님께서도 역시 좋은정보위원님의 이 이름처럼 좋은 정보들 꼼꼼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명성욱 위원님, 저희 좀 시간이 남아서요. 시간이 남았어요? 어떤 좋은 정보들 얻어갈 수 있는지도 그럼 힌트를 이제 좀 주시죠. 시간이 남았으면 이제 천천히 말하죠.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투자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한 사이클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은 절대 다수의 일반 투자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냅니다. 그래서 관록에 그런 투자자들의 전문가들의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요. 우리 좋은 정보님도 항상 그러지만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어떤 주식을. 또 선침해. 그리고 이미 머리를 들고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물론 투자해도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단기입니다. 단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좋은 내용,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앞이 답답한 그런 시점. 여러분 최악의 국면, 위기는 기회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죽지 마시고요. 위기는 기회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그런 모든 투자의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월가의 영웅들도 그런 경험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올바로 된 그런 투자를 오늘 밤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오늘 특집 방송에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집 투자 정석 2부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정보 명성우 위원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저녁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